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나팔소리 사회자 박영하입니다.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의윤 대표를 모시고 종교적 난민에 관하여 좋은 의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윤 대표는 수년간 북한 탈북 동포들의 인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인권 활동가이십니다. 그럼 도의윤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 굉장히 바쁘시다 그러던데 최근에 활동하시는 중요한 무슨 사항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1년 내내, 네. 1년 내내 바쁜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곧 미국을 갑니다. 네. 미국 가서 저희들이 또 북토크라 그러죠. 네. 책이 나온 거를 가지고, 네. 뉴욕 맨하탄의 공공도서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토크를 하게 되는데, 아, 아마 동양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발간한 그 책을 가지고 하고 또 그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네요. 내년 1월 달에 바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런 일들로 바쁩니다. 예. 저희들이 도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도 대표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인권에 대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셨고, 예. 특히 북한의 탈북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북한의 공산당 체제 하의 인권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체제 하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산당 두 나라의 공산당 체제가 어떻게 좀 틀린 게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큰 업적 그런 건 없고요. 예.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네. 이제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한마디로 형님 아우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둘이 형님 아우 사이이기 때문에 네. 체제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정말로 사악한 세습 네. 그 정권을 중국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둘은 같이 가고 있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체제 하에서 인권 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북한이 좀 개념 없는 인권 탄압국이라 그러면 중국은 조금 세련된 인권 탄압국입니다. 네. 누구나 다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탄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자유로운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속임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세련됐다 뿐이지 그 본질과 또 어떻게 보면 그 탄압의 정도는 북한과 중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정말 공산당에 탄압받는 백성들 또는 종교인이든 특히 종교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은 무자비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잔혹스러운 만큼 잔혹스러운 존재가 공산당들이거든요. 아마 중국이 엄청난 인구 속에서 실종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런 것이 다 공산당 체제와 연관이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 하면은 G2 국가라고 그렇죠. 과연 그러한 큰 나라에서 인권 탄압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헌법 36조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헌법 외에 공산당 규약이 있습니다. 공산당 규약에는 무신론입니다. 공산당이 원래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첫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을 어떻게 보느냐 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중국 공산당에는 이제 헌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최고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공산당 규약이 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신앙의 자유든 뭐 인권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들어갔지만은 네. 인권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헌법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식 공산당 규약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그 10대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헌법은 정말 이게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죠. 중국의 공산당 규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참 그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 정말 안타깝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산주의가 막스 레닌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산당 선언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 참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혹도 느껴봤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싸워야 될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기하고 싸워서라도 피를 내고 사라지는 존재들이 공산주의입니다. 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인간 사회, 이 세상 사회에 모든 혼란, 모든 어떤 그 전쟁, 예를 들면 또 모든 어떤 투쟁, 서로 싸우고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싸울 대상이 없으면 지 스스로 싸우더라도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공산주의죠. 예. 그런 인류에 있어서는 정말 사악한, 정말로 사악한 그런 이론이 참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 아시아에서 맹위를 지금 떨치고 있는데 중국 뭐 G2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G2라는 것은 국력과 국격과 또 백성들의 어떤 삶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네. 나라 덩치만 크고 뭐 인구가 좀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G2라고 중국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전부 철의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나 누군가가 그러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시정해 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 대표님께서 북한 공산 체제에 신음받는 인민들의 인권과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공산당에서 아주 신음하는 이러한 크리스찬이나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좀 타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탄압받는 네. 인권의 현장에는 항상 있겠다라는 네. 것이 제 신조고요. 그래서 인권의 현장에는 제가 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제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게 핍박받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깊이 있게 참 몰랐었습니다. 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또 뭐 늦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을까. 또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감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감춰지는 부분들이 거의 99.9%가 넘겠죠. 나타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조족지혈이라 그럽니까? 네, 세 발의 그렇습니다. 피 네.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정말 그 감춰져 있는 상황에서 탄압받았던 많은 신앙인들 또 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압의 정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산동성의 맥도날드 사건이라든지 네. 기타 제가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참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홍콩에서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런데 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은
홍콩이라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로도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편입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홍콩인들이 혹독하게 느낄 겁니다. 그 나름대로 홍콩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가 영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들어갔을 때의 홍콩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부분들은 홍콩인들이 지금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는 홍콩인들은 그동안 쌓았던 자기들의 또 나름대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자기들의 가치,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중국이 문제이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전능화제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걸어봤던 사람이 아니면은 목숨을 건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최소 3번 내지 4번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든지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책으로 엮어내면요. 모두가 다 정말 하나의 역사책을 다 만들어낼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마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핍박받는 부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가혹해지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항, 근데 사실 뭐 신앙인들은 대항할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 신앙 역할, 신앙 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신앙 생활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대항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는 대항 세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저는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서 참으로 좀 암담한 부분들인데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공산주의 역사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역사는 끝나가고 있고 공산주의와 신앙의 싸움에서 절대 공산주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구 공산권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폴란드 그 광장 또는 뭐 이 공산주의 체제는 광장이 많잖아요. 전체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광장에 그때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광장에 내렸습니다. 자기 고향이었죠. 고향의 나라에 내려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그 수백만이 모였던 그 폴란드 그 신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공산당 지도가 바로 그 앞에가 공산당 건물입니다. 그 지켜봤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걸 지켜보면서 아 우리는 끝났다. 그 뭐 굳이 가톨릭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과 공산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가혹한 시련이 다가오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이길 것이다. 이긴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저부터 도움을 주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현재 그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전능하시는 하나님교회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국 내에서 피신을 하다가 그것도 노출이 돼서 할 수 없이 해외로 다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일부 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난민을 신청을 해서 지금 난민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한국에 그 난민법이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수백 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난민으로 인정 못 해주는 난민법상의 난민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는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을 받은 그 난민 신청자 172명이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서를 지금 발급받아 가지고 아주 풍정등화 같은 암흑 속에서 긴장과 초조와 이러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그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인도주의고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어쨌든 172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172명 그분들이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네.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네,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좀 기원 드리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벌이를 위해서 와서 네, 난민이랍시고 네. 신청을 해서 그것을 오히려 많은 난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는데 자기 고향을 일단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네, 그 어려운 죽음의 길을 건너서 타국에 와서 네, 가려고 지금 그래도 여기에서 좀 정착만이라도 일자리를 안 줘도 좋다. 네, 여기에 그냥 보호만이라도 해달라. 네, 네. 라는 그 울부짖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난민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내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이 상충되는 개념이 될 때는 항상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상위의 개념을 보고 난민법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히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난민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난민을 신청했던 부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난민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국은 그 정도의 국격이 됩니다. 국격이 되는데 사실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나라예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8%밖에 안 뭐 됐습니다. 시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옛날에 파룬군 같은 경우도 네. 숫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그 정도로 인색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법을 좀 개정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결국 법 개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개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뜨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저희들과 같은 이 단체 힘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끊임없이 그 벽에다가 부닥치는 거죠. 인권의 이름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열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전능하지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도 난민으로의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몇 단계 낮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들이라도 네, 나름대로 제공을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중국으로 내몬다 그러면은 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난민들을 강제 송환시킨다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권운동가이신 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북한 정권이나 네. 또 중국 공산당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출국 명령서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좀 모든 상황이 시급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하루를 살아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책무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개정 작업 또는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또 그 172명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쭉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자 분들까지도 저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전문가들과 또는 법률가들과의 만남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좀 더 힘있게 여러분들의 고통을 듣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나름대로의 믿음, 그래도 기억이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강제부송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13년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얼마 전에도 12월 19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보낸다? 네.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사악한 정권이라고 하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집단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행여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교적 난민들은 일반 난민으로 착각을 해서 똑같은 부류로 보고 있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교적 난민은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생계형 난민이라든가 또는 다른 목적하에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난민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법 중에서는 난민법 중에서는 보완된 보완 단계라고 있다 그럽니다. 보완. 예, 보완된 보호 단계. 인도주의적으로 체류 허가만 주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예. 대표님께서 지금 난민법을 개정하고 뭐 이러는데 많은 힘을 써주신다고 했으니 그러한 단계도 한국에서 좀 만들어져서 자국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서 아무 제재를 안 받으면서 오로지 신앙의 활동만 할 수 있는 체류 자격만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아주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본의 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법 체계가 북한과 견주어서 말해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남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법은 우리 법이거든요. 네. 우리는 11년 만에 작년에 만들었어요. 일본은 2008년도에 만들었고 미국은 2004년도에 만들었고 남의 나라가 먼저 만들었던 그런 게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법 체계에 대한 선진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그런 법 체계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더 적극적으로 또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서 지금 아마 법조계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노력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은 국회가 만들어내지만은 그 법의 내용들은 사실 전문가 집단들이나
여러 가지 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혜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역할들을 저희 같은 인권단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그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새해에는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저도 다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중상 모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사건이라든가 모든 많은 유언비어를 지금 날조해서 아주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중국 밖에서는 특히 그 한국 내에서는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앞잡이들이 중국 내에 있는 교인들의 가족을 미혹시켜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가족을 단절시킨다는 등 뭐 이상한 그러한 유언비어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한국 내에 여론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앞으로 또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탄압한다는 이러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젠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교 테러 집단으로 다시 중상모략을 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저희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 방금 중상모략 네. 이런 것은 그 공산당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공산당은 그렇게 삽니다. 네. 그게 하나의 생활입니다. 그걸 뭐 좋은 표현, 영어로 뭐 좋은 표현은 프로파간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전선동 네.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악선용 데마고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난민 신청에도 저해가 되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그 국민들과도 나름대로 불신을 받고 나쁜 집단으로 네. 이렇게 배척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당이 네.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움직임이 더 악랄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아마 뭐 교회에 찾아오고 가족들이 오고 또 지방에도 어디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네. 이렇게 네.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그 가족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기는 그냥 가족 만나러 왔던 것이지 네. 이게 뭐 이용당할 줄은 이용당해서 몰랐다. 기자회견도 하고 네, 네. 피켓 들고 서 있고 네, 이럴 네. 줄 몰랐다. 네, 그게 공산당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런 프로파간다, 데마고그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지혜롭다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자, 이게 일단 느슨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각오를 단단히 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이들의 그 악선전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네.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더 교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거는 그 사회 질서적 차원 속에서의 공작 외에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위해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네. 위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공동체의 뭐 여러 가지를 파손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까도 방금 말씀하다시피 테러 집단으로 오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어떤 그런 공작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공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 세력을 제압해내는 방법으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공산 세력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네. 지혜롭게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뭐 맥도날드 사건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그 공산당의 공작에서는 철저하게 지혜롭게 네.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건 인권 유린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기꺼이 돕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예.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리의 나팔 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